어느 날 오후. 여보, 여기 이 반지꼴이 있는 게 확실한 거야? 내가 지난번에 슬쩍 엄마가 여기서 도장이랑 통장 꺼내는 거 분명 봤어. 간 떨려. 이런 거 몰래 보고 해도 되나? 참나, 우리가 뭐 이 돈을 가져간대 뭐 한대. 매일 뭐가 비밀이라고 통장 꽁쳐매는 엄마 재산. 장남이 돼서 확인해보겠다는데 큰 문제될 일도 아니야. 그렇겠지. 그럼 당신이 열어봐. 이거 은근 떨리는데. 알고 보니 우리 엄마 건물주고 그럼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그날부로 간식 노점상 트럭은 안녕이지. 이거 맞네. 응? 표정이 왜 그래? 어머님 돈 얼마나 가지고 계셔? 에라이. 뭐야, 뭔데 그래? 나도 보여주지. 꽁쳤어. 겨우 이거 갖고 그렇게 신주딴지 모시듯 됐던 거야? 에게. 있는 거라곤 시골에 딸린 집이랑 통장 하나가 전부네. 정말 실망스럽네. 우리 엄마 재테크를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었나?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거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다못해 통장에 몇 억씩은 박아놔야지. 올랑 잔액이 이게 뭐야? 아이씨, 이건 뭐 나중에 엄마 죽어서 민석이랑 나눠 가지면 반에 반토막이네. 젠장할. 이거 완전 죽 써서 개좋네. 혹시 몰라 어머님한테 해다 바친 반찬만 해도 얼만데 아까워 죽겠네. 그러니까 말이야. 공연히 한 달에 2번씩 엄마 집에 들릴 필요도 없었잖아. 대체 엄마는 이깟 통장이랑 집문서가 뭐라고 신주단지 모시듯 노정에 숨기고 있었던 거야? 어머니 입장에선 그것도 큰돈이라고 생각하긴 했나 보지. 아휴, 이제부터 굳이 엄마 집에 올 이유도 없다. 이제 와보니 엄마가 왜 이렇게 보유한 재산을 숨기려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 자식들한테 제대로 물려줄 재산 하나 없는 거 뽀록 날까봐 안간힘 쓴 거였어. 나중에 자식들한테 버림당할까봐? 그렇지. 암튼 간만에 복권도 안 싸고 엄마 찬스 써볼 수 있나 했는데 다 틀렸네. 에이 썩을. 잠시라도 노점상 탈출해보나 했더니. 이것들이 나 자는 사이에 그동안 이런 작당을 하고 있었구나. 썩을 것들. 어쩐지 주기적으로 집에 찾아와서 두리번대던 게 다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 거였어? 내 이것들을 그냥. 다음 날. 엄마, 내가 이번에 호박죽 좀 쏘았어. 엄마 내가 만든 요리 좋아하잖아. 그치? 그래. 냉장고에 두면 이따 먹을게. 왜 그렇게 힘이 없어? 어디 아프셔? 아니야. 오늘은 엄마 혼자 있어도 되니까 너희들도 얼른 올라가 봐. 토요일까지 일하고 여기까지 내려오느라 힘들었을 거 아니니? 저희 이제 막 왔는데요. 어머 어머님, 무릎이 왜 이러세요? 넘어지셨어요? 별거 아니다. 다리 힘이 풀려서 잘못 엎어져서 그래. 별거 아니긴. 지금 무릎이 새파랗게 멍이 들었는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다리는 움직일 수 있어? 응, 정말 괜찮아. 이거 넘어진 지 며칠 된 거야. 어? 그럼 형도 이 사실 알아? 나한테 잘 지냈다고 별일 없었다 했는데. 굳이 얘기하려 들지도 않았으니 모를게야.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이렇게 양쪽에 큰 멍을 못 본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안 되겠다. 내가 찜질팩이라도 해서 가져올게. 우리 엄마 넘어졌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아, 아니요. 어머님, 왜 눈물을 글썽이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아니야. 그냥 너희들한테 고마워서 그런다. 어쩜 저렇게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인데 형이랑 동생이랑 천지 차이일까? 나도 사람인지라 나한테 잘하는 자식한테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네. 한 달 후 어느 주말. 엄마 건강이 나날이 안 좋아져서 큰일이야. 귀도 잘 안 들리는 마당에 이젠 다리까지 불편해지시더니 걱정이다. 지난달에 넘어진 이후로 영 시원찮아진 것 같아. 그러게. 오늘만 해도 몇 번 넘어질 뻔한 걸 겨우 부축했어요. 그간 아주버님 일 때문에 바쁘신 건 잘 알지만 어머님을 더 자주 찾아뵈어야 할 것 같아요. 나이 들면 몸 하나씩 고장나는 게 선민데 뭘 그리 호들갑을 떨어. 네가 그래서 보청기 해드렸잖아.
이번에 그럼 집안 곳곳에 안전바나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하면 되겠네. 노인네들 집에 그런 거 많이 설치하더만. 형, 단순히 그런 것만 설치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야. 침대에서도 고꾸라지는 게 지금 엄만데. 형은 걱정도 안 돼? 이러다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 야, 엄마 나이 이제 80이다. 살 만큼 사셨고 이제 두 아들 사이 손주들도 다 보셨음. 이만하면 된 거야. 지금 돌아가셔도 호상이다 호상이야. 아무렴요. 저희 친정엄마는 치매로 75세에 돌아가셨는데도 어머님보다도 상태가 더 안 좋았어요. 어머님은 치아도 건강하고 치매나 암 같은 병도 안 걸렸으니 복 받으신 거죠. 겨우 다리 불편하고 귀 고장난 것쯤으로 요란 떨 필요도 없다고요. 형님, 아무리 그래도요. 어머님에 대해 존중해주세요. 우리 아직 젊으니까 몸이 매일 아픈 것에 대해 실감이 안 나지만 눈 뜨면 무릎 쑤셔, 혈압 높아, 귀는 또 멍멍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재수 씨랑 민성이 말은 앞으로 어쩌자는 얘기야? 뭐, 엄마를 모시기라도 해야 한다는 거야? 꼭 모셔야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주말에만 보던 걸 평일까지 넓혀도 순번을 정해 엄마를 돌보든 엄마 집을 서울로 가깝게 모셔오든 앞으로 대책을 함께 마련해 보자는 거지. 예전처럼 봤다가는 엄마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너랑 나눠서 엄마를 돌봐드리자. 그게 모시는 거랑 진배 없지 뭐. 차라리 요양병원에 모셔. 난 못한다. 엄마가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고 몸만 아프지 정신은 멀쩡한데 요양병원이라니. 그건 나중이라면 모를 거 지금 상황에선 아닌 것 같아. 서로 먹고 사는 걸로 바쁜 건 알지만 병이 말했듯 연세 많은 우리 엄마 앞으로 사신다면 얼마나 사시겠어. 우리가 조금씩 힘들어도 잠깐이라도 엄마를 보살펴드리는 게 맞다 생각해. 야, 우리 일이 어디 주말 평일 가릴 것 같으냐? 노점상은 사람 노다니는 주말이 더 호황이야. 당장 네가 불러서 여기 내려오느라 오늘 장사도 홍치게 생겼는데. 아유, 내가 엄마를 보살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장남이라고 서방님이 은근히 떠미는 것 같은데. 떠밀다뇨. 형한테만 전가할 생각 없고 우리 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럼 그리 어머니가 가여우신 서방님네가 어머님 모시면 되겠네요. 저흰 솔직히 지금 먹고 살기도 버겁고 토끼 같은 자식들 먹여 살리는 것도 허덕이고 있어요. 어머닌 지금 가셔도 상관없지만 저희가 일 안 하고 놀면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됐어 그만해. 얘들은 애 하나니 애 셋 있는 우리 마음을 어디 이해나 해주려고. 본인들만 효자고 효부지. 나도 이제 나이가 50이다. 이 나이에 누굴 모셔? 난 못한다. 어이. 잠시 후. 동서, 얘기 좀 해. 저한테만요? 그래. 1대1로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무슨 일이신데요? 지금까지 저희 넷이 다 얘기 나눌 거 다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와이프한테만 따로 할 얘기가 있어요? 서방님은 저희들 문제에서 빠져주세요. 전 동서한테 얘기한 거니까요. 아무리 와이프가 소중해도 손윗동서가 손아랫동서에게 조언하려는 걸 서방님이 참견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 여보, 나 괜찮아. 당신은 어머님 깨셨는지 보고 와. 깨셨으면 당근 사과즙 챙겨드리고. 아무리 그래도... 알았어. 이제야 좀 얘기할 맛이 나겠네. 동서, 서방님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서 아주 행복하지? 에? 갑자기 뜬금없이요? 그래. 동서는 이제 결혼한 지 한 3년쯤 됐잖아. 그쯤 하면 아직 신혼이라 볼 수 있지. 그런데요? 동서가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해주고 싶어서. 남자들 그거 다 한철이야. 우리 남편은 예전에 서방님처럼 안 그랬을 것 같아? 나만 지켜주고 나만 바라봐줄 것 같이 굴었다고.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동서는 밥도 꼭꼭 씹어 넣어줘야 소화시키는 스타일이구나. 오케이, 알았어. 내가 이해되게 바로 얘기할게. 남자들이 잘해주는데 이유가 있단다. 내 생각에 서방님은 어머님 모시려고 아주 작정한 것 같아. 동서 잘해주는 것도 다 그 목표 달성하려고 하는 거야. 못난 남편이면 시어머니도 꼴 보기 싫으니까 모시기 싫지. 근데 서방님같이 집안일도 잘하고 자상한 남자면
시어머니가 미울 일은 없으니까는 일부러 노린 거라고. 그러니까 민성 씨가 일부러 어머니 모시고 싶어서 저한테 잘해준다. 이 얘기세요? 딩동댕. 정답이야. 나만 있으니 동서도 솔직하게 털어놔봐. 솔직하게. 애 보기도 바쁜 주말에 시어머니 집까지 오려니 죽겠지? 안 같아선 아픈 시어머니고 뭐고 동서 가정에 집중하고 싶은데 괜히 서방님 때문에 동서도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잖아. 솔직히 아예 서울에서 어머님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힘들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성 씨 때문에 억지로 어머니 돌보는 것도 아니에요. 형님도 아시다시피 어머님 예전에 시할머님한테 호되게 시집살이 당하셨다고 내 며느리들은 절대 그런 서름 못 느끼게 하고 싶다며 흔한 시집살이 한번 하신 적 없고 꼬박꼬박 전화해라 강요하셨나요? 뭘 했나요? 명절에 굳이 며느리 아들들 전부 짐에 일하지 마라 제사도 없애주셨잖아요. 어머님 건강하실 때는 김장김치며 반찬도 잘 받아먹고 받은 게 참 많은데 전 이렇게라도 은혜 갚고 싶어요. 전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어머님이 제 엄마 같을 때도 간혹 있어요. 세상에나 시어머니가 엄마 같다니 동서 아주 서방님의 가스라이팅에 단단히 씌었구나. 조종당했어. 아니라니까요. 순전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는데 왜 그걸 못 믿고 자꾸 민성 씨가 조종당했다 그래요. 그럼 조종당하지 않고서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좋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씹으려?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라 해도 불편한 게 시가이건을. 그것도 재산 한 푼 물려주지도 않을 시가가 뭐가 좋다고? 흠, 이쯤 되면 병이야. 착한 며느리 병. 저 착하지 않아요. 싫은 건 싫다고 해요. 형님께도 지금 아닌 건 아니라 하잖아요. 아니, 동서 때문에 내가 괜히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난다니까? 시부모님들이 뭐라 그러겠어. 막내 며느리는 군소리 없이 시어머니 잘 모시는데 맏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병가노는커녕 코빼기도 안 비친다고 뭐라 할 거 아니야. 비교를 얼마나 한다고. 이모님들께서 뭐라 하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발 적당히 좀 하라고. 난 시가이 시자라면 듣기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 사람인데 동서같이 착한 척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니까? 아, 형님 왜 갑자기 소리를... 요새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알 거 없잖아. 동서는 규칙적인 월급 다달이 들어오니 속이 편한가 모르겠는데 노점상 운영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나한텐 늘 하루하루가 전쟁이거든? 짜증나, 씨. 별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내가 이 꼴을 안 보려면 연락을 안 하는 게 답이지. 지겨워 죽겠어. 뭐야? 왜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버럭 화를 내? 일주일 후. 아무래도 형네 잠적한 것 같아. 둘 다 번호도 바꿨는지 연락도 안 되고 메신저 목록에 남아있지도 않아. 정말? 이 꼴 안 보려면 떠날 거라느니 그런 말 하더니 정말 우리랑 안 보겠다는 뜻이었나? 노점상 장사가 아무래도 어려운가 봐. 형님이 갑자기 눈이 뒤집혀서 소리를 버럭 지르는데 무서우면서도 얼마나 극한에 몰리면 그랬을까 싶긴 하더라. 형이야 우여곡절이 많긴 했지.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우고 사업한다고 몇 년을 방황하다가 지금 그나마 자리 잡은 게 노점상 트럭이니까. 그래도 번화가에 자리 잡아서 장사가 꽤 잘 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보네. 그니까. 됐어. 엄마가 어떻게 되든 남을 나라 도망간 형 생각은 하기도 싫다.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나갔으니 잘 살라지. 여보, 내가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응. 아무래도 앞으로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정말? 응. 지금 우리가 틈틈이 어머님 댁 들러서 어머님 약 챙겨드리고 살피고 있는데 당신도 그렇고 나도 매일 불안하잖아. 어머님 최근에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이마에도 피가 나고 매번 우리가 집에 오는 것도 미안해하고 불편해하신 것도 신경 쓰여. 당신 괜찮겠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어머니를 우리 집에 모시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야. 솔직히 난 걱정부터 들어. 엄마도 엄마지만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당신이야. 당신이 힘들어하는 건 원치 않아. 수진이도 보는 것도 만만찮은데 우리 엄마까지 보태면 네가 너무 지쳐버릴까봐 걱정이야.
응, 아무래도 수진이만 보다가 어머님도 함께 돌봐야 하니 체력적으로도 힘에 부치긴 할 거야. 그래도 나중에 조금이라도 망설일 때 어머님이 다치시면 그게 더 죄송하고 마음에 남을 것 같아. 요즘 시대에 누가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모시고 사냐지만 난 그래도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기운 나실 때 좋은 추억 남기고 싶어.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는 쪽에 선택하는 게 맞아. 우와, 자기 혹시 요정이야? 날개 어디 갔지? 내가 전생에 얼마나 좋은 일을 했음 이런 당신을 만나 결혼할 수 있게 된 거지? 솔직히 아들인 나도 차라리 엄마를 근처에 모시는 게 낫겠다고 생각만 했지. 정작 내 집안으로 모시고 사는 건 약간 생각이 많아졌는데. 선뜻 먼저 얘기 꺼내줘서 고마워. 혹여라도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수진이 육아도 더 열심히 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 응, 당신이 그만큼 나 많이 도와주고 할 거 잘 아니까 나도 기꺼이 모시자고 한 거야. 그럼 얘기 나오는 대로 빨리 진행해서 이번 주 내에 어머님 집만 대략 꾸려서 방 꾸미자. 응, 엄마도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 자기야, 정말 고마워. 5년 후. 아, 날이 추우니 길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네. 이거 오늘 와플 몇 개라도 팔아야 되는데. 으이씨. 추운데 히터나 더 세게 틀지 그래. 이것도 다 기름으로 떼는 거야. 기름값 점점 오르는데 무슨 세게 틀어. 어차피 세게 틀어도 추운 건 매한가지니 목도리나 해. 에라이씨. 가장이 춥다는데 고작 히터 가지고도 째째하게 구냐. 이럴 때 조금이라도 아끼자는 소리잖아. 우리가 군 식구만 몇이야. 당장 애들 학원비에. 지겨워. 그놈의 학원비 소리 듣기도 싫다. 애들 꼭 학원을 보내야 해. 그럼 애들마저 우리처럼 살게 할 거야? 적어도 따뜻한 데서 따시게 일하는 직장에서 무시 안 당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갖다 줬던 돈들은 다 어디 있어. 그래도 몇 년 전까진 꼬박꼬박 장사 잘 될 때 내가 나름 괜찮게 가져다 줬잖아. 언제적 소리라는 거야. 대출이자 갚는 것만으로도 생활비 반을 차지해. 알아? 에이씨. 어디서 A씨 소리가 나와. 그러게. 능력 없으면 멀쩡한 직장에서 철마통이라도 할 노릇이지. 사업으로 몇 개 말아먹어서 업계 지인들한테도 다 손절당하고 그쪽에 발도 못 붙이게 된 게 다 당신 때문이야. 사모님 소리 듣고 싶다고 꼴랑 월급 가지고 만족하고 살 거냐며 사업하라고 부추긴 게 누군데. 하여튼 나만 나쁜 놈이야. 씨. 조용히 해. 우리가 싸우니까 와플 사 먹으려던 손님들까지 다 가버리잖아. 몰라. 장살 기분 아니야. 그냥 접자. 미쳤어? 이거 다 구운 건 팔아야지. 길거리 개미 한 마리 없는데 무슨 얼어 죽을 와플이야. 일할 줄 알았으면 붕어빵이나 호떡을 하고 그랬어. 그러면 겨울에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나 많지. 웃기네. 그때는 와플이 계절 안 타고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간식이라고 하더니. 이 여자가 오늘따라 왜 자꾸 시비야? 됐어. TV나 볼래. 말 시키지 마. 참나. 히터는 세게 안 튼다더니 TV는 본다네.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왜 그래? 뭐 복권 당첨됐어? 아니, 여보. 여기 어머님 동네 아니야? 응? 이게 다 뭐야? 경기도 XX시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확정되어 국내외 50여 개 이상의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업체가 입주하게 된다. 이로 인해 관련 토지 및 집값이 빠르게 몇 배로 상승. 그럼 엄마 집이 몇 배는 뛴다는 얘긴가? 당신 어머님이랑 연락하고 지내? 내가 무슨. 당신이 재수 씨한테 윽박지르고 나온 이후로 민성이네 집에 들어간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 이후로는 연락 한 번 안 했는데. 아이고 인간아. 그래도 아들이 돼서 네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하고 뭐 했냐? 동생네는 겸연 적어서 그렇다 쳐도 엄마한테 내야지. 엄마한테 연락하면 같이 사는 민석이가 아는 것도 우습지. 우리가 그렇게 안 모신다고 알 바 아니라고 강요하게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그럼? 이대로 우리랑 척지고 살다 보면 저 집이 홀라당 동선의 차지가 돼버리는 거 아니야? 그럴 순 없지. 아무렴 나도 어머니 자식이고 장남인데 그걸 왜 다 민성이한테 준단 말이야?
안 될 말이지. 지금이라도 어머님 찾아봐야 할까? 근데 5년이나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다가 이제와 연락하면 집값 때문이란 거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야? 일단은 집값 때문이란 건 철저히 감춰야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찾아온 거면 엄마도 가만 안 둘 텐데. 뭐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며칠 후. 어머님, 검진 수치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에요. 식이 조절도 하시니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서준이의 민이가 내 밥상 신경 쓰느라 고생이 많지. 당뇨 환자 식단 짜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네 수고는 내가 다 안다. 알아주시니 영광입니다. 에휴, 기특한 것 같으니라고. 오늘은 제가 두부 맛있게 지져드릴게요. 어우냐, 네가 해주는 건 다 좋다. 아니 근데 애미야, 집 앞에 지금 누가 와 있는 것 같다. 네?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굴까요? 어? 엄마, 재수씨. 아니, 너희들은 동서 아직 이사 안 갔구나. 혹시나 이사 가면 어쩌나 했는데 정말 다행이다. 잘 지냈지? 네. 근데 갑자기 저희 집엔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아, 재수씨. 장남이 돼서 내가 정말 미안해요. 재수씨랑 민석이 보기에 부끄러워서 내가 낯이 뜨거워요. 아니, 아주버님, 갑자기 왜 무릎을 꿇으세요? 사는 게 팍팍해서 내가 엄마 모른 척 했다고 미안해. 내가 그땐 장남이라 자존심 강한 장남 프라이드 그게 뭐라고 솔직하게 내 속사정 털어놓지도 못했어. 그땐 내 코가 석자라 어쩔 수 없었어. 당장에 우리 애가 아픈데 아무리 엄마라 한들 내가 돌볼 정신이 있겠어? 뭐야? 애가 아프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누가 아프단 게야? 네? 아, 우리 막내가 아파요. 지후가요? 어디가 아픈데요? 심한 거예요? 아, 난치병이에요. 병명 얘기해도 모를 거예요. 이제는 병을 안고 일상 속에 살아가야 해요. 아니, 왜 그 얘기를 이제야 한 거야? 엄마도 편찮으신데 어떻게 지우까지 아프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애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장사하랴 지우에다가 남은 자식들 챙기다 보니 말할 겨를이 없었어요.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큰일을. 지우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있는 거야? 얼마 전에 퇴원했어요. 병원비도 병원비인데 난치병이니 병원에서도 평생 약 먹는 거 말곤 답이 없다 하더라고요. 사실 시간도 5년이나 흐른 만큼 어머님이랑 동선에 폐 안 끼치고 싶어서 연락 안 할까 하다가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단 소리에 용기 내서 찾아왔어요. 동서, 말도 없이 멋대로 찾아와서 미안해. 아, 일단 날이 추워요. 다들 들어가세요. 아, 고맙습니다, 재수씨. 잠시 후. 재수씨, 갑작스러울 텐데 다시 한번 고마워요. 내가 참 염치가 없어서 선물도 못 사왔네. 괜찮아요. 차 드세요. 고마워, 동서. 내가 알기론 원래 이렇게 나긋나긋한 분들이 아닌데. 큰일을 당해서 성격이 바뀐 걸까? 하여튼 오랜만에 봤는데 다들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네. 어머님은 오죽하실까? 응, 그래. 그동안 어떻게 산 거니? 뭐, 뻔하죠. 저희 살림에 난치병 치료비는 감당도 안 되고 다 빚이에요. 아유, 그 노점상은 장사가 잘 안 되냐? 그래도 5년 전만 해도 장 서는 자리에도 가고 나름 줄도 서고 수익 괜찮았잖아. 그것도 몇 년 반짝이고요. 지금은 워낙 경쟁력 있는 간식거리들이 많아져서 이젠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돼요. 장사를 접어야 하나 고민은 되는데 참 일할 건 없고 걱정이에요. 아무렴 하다못해 막일이나 기술이라도 배우는 게 어떠냐? 내가 생각해서는 노점상 갖고 언제까지 먹고 살 수 있겠니? 애들도 앞으로 대학 보내고 하려면 너희들도 미래를 생각해야지. 그것도 다 돈이 있어야죠. 당장 먹고 살기 그 끝판이에 뭘 배우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나요. 이게 다 내 불찰이야. 엄마 미안해.
모처럼 장남이 찾아왔는데 이런 못 볼 걸 보여서 내가 오히려 엄마한테 용돈을 드려야 할 상황인데 죄가 빌붙게 생겼으니 정말... 동서, 5년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동서랑 서방님 혼자 떠안지 않고 우리도 어머님 병원 모시고 가고 간호하는데 동참할게. 늦게라도 어머님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효도하고 싶어. 맞아요. 대수씨네만 있지 말고 우리 집에도 와서 애들도 보고 가세요. 편히 지내고 싶으면 언제든 쉬었다 가셔도 돼요. 맞아요. 그래도 저희가 지평수는 동서네보다 크잖아요? 이 상황에 저 웃음은 뭐야? 뭘까, 이 이상한 기분은? 일주일 후. 형님이 오늘은 또 어쩐 일이세요? 오늘은 장사 안 하세요? 응, 동서. 어머님 계셔? 네, 잠깐 낮잠 주무시고 계세요. 이것 좀 받아. 이게 뭐예요? 포도가 송이송이 알알이 아주 좋길래 어머니 드리라고 사왔어. 이거 혈당 많이 오르는 과일이라 어머님 못 드셔요. 어? 그래. 과일을 아예 못 드시나, 그럼? 아니요, 당분 많은 과일만 못 드시고요. 사과 같은 건 드세요. 그렇구나. 에이, 괜히 비싸게 주고 샀네, 이씨. 여기 앉으세요. 동서, 있잖아. 네? 혹시 어머님 집은 어떻게 있어? 네? 아니, 어머님이 지금 동서내에서 지내고 있잖아. 그러면 원래 어머니 살던 그 집은 어쩌냐고. 어쩌긴요. 그냥 빈집으로 두고 있죠. 와, 진짜? 네. 그런데 왜요? 동서, 얼마 전에 뉴스 못 봤어? 어머니네 동네에 대기업 반도체 공장 클리스터가 들어선다던가? 그래요? 지금 처음 들어요. 어머, 그래? 내가 부동산에 가서 찾아보니까 어머님네 바로 근처에 대기업 공장이 세워질 거라 지금 부르는 게 값이라고 엄청난 호재라더라. 예전에 어머님이 이 집 팔고 서울로 안 가길 천만 다행이지 뭐야. 시골 동네 땅 똥값이라고 무시했는데 이렇게 재개발 확장되니까 오르는 게 아주 무섭대. 내가 요새 그 땅 시세 가격 보는 게 유일한 낙이잖아. 형님이 왜 그 시세를 보세요? 동서도 참, 뭘 그걸 그렇게 노골적으로 물어. 당연히 그 지분이 우리한테도 있을 텐데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 지분이요? 그럼 어머님 돌아가시면 그 집이 누구 것이 되겠어? 동서네랑 우리랑 반반씩 나누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동서, 솔직히 말해봐. 지금까지 어머니 모시고 살며 얼마 받았어? 돈 안 받았는데요? 뭐? 한 푼도 안 받고 이런 무료 봉사를 하고 있었던 거야? 아이고, 뭐 받은 게 없다니 우리 입장에선 땡큐긴 하네. 땡큐요? 아마 내가 또 너무 푼수처럼 굴었나? 응, 쏘리. 형님, 저도 뭐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뭔데? 형님이랑 아주버님, 갑자기 저희 앞에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이유라니, 내가 얘기했잖아. 그동안 살기 팍팍해서 여유 없다가 이제야 어머니가 보고 싶어져서 찾게 됐다고. 그걸 왜 묻는데? 전 아무래도 이상해서요. 솔직히 아무리 정신이 없고 힘들기로써니 전화 민성 씨한테 어떻게 지내고 있냐, 문자 한 통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오히려 민성 씨가 연락했을 땐 피하기 급급했으면서 이제 와서 어머니가 보고 싶다느니 갑자기 저한테도 다정한 태도를 보이시는데 이게 이상해서요. 동서, 참 웃기네. 사람한테 잘해줘도 뭐래. 아니 뭐 몇 년 동안 연락 안 했으면 평생 연락하지 말란 법이 있어? 가족이란 게 참 무서워. 이게 안 봐야지 싶다가도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 그리고 우리야 우리지만 졸지에 할머니랑 작은 엄마, 아빠 잃은 우리 애들은 또 무슨 죄야. 명절 때마다 우리 가족끼리 조촐하게 보낼 때마다 애들이 동서 얘기 많이 했어. 보고 싶다고. 이제 이유가 설명됐어? 근데 왜 애들은 한 번도 안 데려오시고 매일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님만 보시고 가세요? 지후 아프잖아.
괜히 동산에 왔다고 몸 아팠다가 병원 가서 끈동 깨지는데 몸 사려야지. 그래서 어머님 직접 모시고 가려고 내가 설득 중이야. 어머님은 저희 집이 이미 편하신다고 안 가신다던데요. 동서한테 그리 말하셨어? 나한테는 당장이라도 장남집에 가고 싶은데 동서 눈치가 보여서 못 간다고 하시던데? 어머님이요? 그래. 동서, 어머님이 은근히 동서랑 살면서 맺힌 게 많았나 봐. 글쎄, 나랑 애아빠 둘만 마주치면 그렇게 서방님이랑 동서남을 하시는데 민망해 죽겠어. 우리야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는데 어머님이 자꾸 그러시니 곤란은. 내가 언제 둘째 엄담을 했다고? 어머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네가 소란스럽게 들어와서 포도 타령할 때부터 일어나 있었다. 오셨으면 오신 티를 좀 내지 무슨.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싶었지. 그간 자식 노릇 한 번도 안 하고 돈만 쥐하던 것들이 언제부터 날 그렇게 위했다고 엄마 어머니 거리는 게 수상쩍었어. 근데 가만 보니 너 우리 집이 재개발한다니까 그것이 탐이 나서 이러는 거지? 어? 아니에요. 동서도 그렇고 왜 그렇게 느닷없이 저를 몰아세우세요. 그간 연락 못했던 건 죄송한 일인데 저희도 저희만의 사정이 있었잖아요. 서운하셔도 좀 품어주실 순 없는 거예요? 이런 오해 살 거면 애초에 어머님 찾아뵙는 것도 아니었는데 억울해요. 그래도 어머님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동선에만 이뻐하시고 어쩜 저희만 이리 홀대하세요? 니들 검은 속은 진작에 알고 있었으니 그랬지. 5년 전에 주말마다 우리 집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반지꼬리에 통장이 몇 개 있나 숨겨진 돈 없나 혈안이 돼서 찾을 때부터 애진작에 정이 털렸어. 그때도 안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머니 정말 음흉하시네요. 다 알고 계셨으면서 그걸 어떻게 엉큼하니 음흉에 빠진 게 너희들만 하려고? 누구 때문에 세상 빛보게 해줬는데 아무리 양아치여도 그렇지 애미 집이 탐이 나서 살금살금 어딜 기어와.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가 오죽 어려우면 이래요. 어차피 죽으면 다 갖고 가지도 못할 재산, 얼마 되지도 않은 재산 그깟게 뭐라고 그렇게 의기양양하세요? 얼마 되지도 않은 재산. 너희는 내가 가진 게 반지꼬리에 있는 그 통장 하나라고만 생각하냐? 뭐라고요? 그럼 더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너희들한테 한 푼도 안 물려준 재산 어차피 알 필요 없지 않느냐?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돈에 미쳐서 시엠이고 뭐고 이제는 뭐 꿀릴 것도 없다 이거야? 동서는 알고 있었지? 역시 이미 어머님한테 다 듣고 알고 있어서 어머님 안 버리고 여지껏 모시고 사는 거였어. 그래 어쩐지. 대바라진 게 어디서 함부로 말을 짓거려. 수지내미가 너 같은 줄 알아? 안 그래도 집에서 빌부는 시어머니라 미안해서 매일 생활비 명목으로 주던 것도 몇 년치를 모아서 내게 현내내다. 여미 생사에는 관심 없고 그저 남은 재산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너희들이랑은 아예 급이 다른 애야. 됐다. 너랑 말씨름할 에너지도 낭비야. 당장 내 눈앞에서 썩 사라져.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아픈 지우 생각해서라도 그래도 어머님 손자 손녀 생각해서라도 저희한테 이러실 수는 없는 거예요. 수진이만 어머님 손녀예요. 우린 가족도 아니냐고요. 그 허울뿐인 가족 타령은 그만 끌어와요. 제대로 된 가족 노릇 한번 하려고 한 적 없으면서 어머님 병이 어떤 병인지 관심도 두지 않고 그저 당신네들은 어머님이 나중에 물려주실 재산이 탐이 나서 가족 방패 세우는 거잖아요. 아주 두 사람이 쌍으로 사람 바보 만들고 신이 났네. 그래, 그렇다고 내가 포기하나 봐. 며칠 후. 하여튼 간에 도움이 안 되는 여편데 컴플레인 하나를 제대로 상대 못해서 아등바등해? 그럼 어떡해. 정말 와플 안에 볼트가 들어있었다고. 그러게 당신 와플 기계 내가 나사 좀 제대로 조이라고 했잖아. 그게 말이 돼. 와플 기계 나사가 거기로 들어갔다고? 말도 안 돼. 이건 그 여자가 우리 가게를 음해하려는 거야. 한 번 더 억지 부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내가 단단히 일렀으니 지금 좀 아주 쫄아 있을 거야. 요즘 장사도 더 안 되는 판국에 어디 와플에 이상한 이물질을 일부러 집어넣고 말이야. 아무래도 와플 기계 나사 하나가 모자란 거 봐선 그거 우리 거 맞는 거 같은데.
오늘 못 판 와플은 내일 마저 데워서 팔 거니까 따로 잘 싸뒀지? 그래. 근데 너무 딱딱해지는데 이것까지 굳이 팔아야 하는 거야? 밀가루 냄새만 나고 맛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 재료비 한 푼 한 푼이 아쉬운 마당에 어딜 아깝게 버리긴. 지금이야 식당 재사용 안 된다고 하지만 남들 다 쉬쉬하며 하고 있어. 어디 시장이 들어? 거기는 순대를 재탕해도 관광객들이 잘만 사더만. 거긴 시장이고 우린 겨우 길거리 노점상인데. 아무튼 애들 기다리겠어. 얼른 집에 들어가자고. 어? 신발이 왜 이렇게 많아? 아빠, 왔어? 지후야. 민송이랑 재수씨? 그리고 엄마? 생각보다 일찍 들어왔구나. 난 늦은 밤에나 들어올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어쩐 일이세요? 형이랑 형수님도 5년 만에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오셨는데 저희도 찾아가야 예의죠. 안 그래도 형이 매일같이 엄마한테 집에 오라고 전화 안 돼서 저희가 모시고 왔어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주인이 외출해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쩌잔 거야? 아니야, 아빠. 내가 문 열어줬어. 작은난이 왔는데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더라고. 나 잘했지? 뭐? 그럼 네가... 왜 그랬어? 모르는 사람이 집에 찾아오면 엄마나 아빠한테 바로 전화하라 했잖아. 그렇네. 할머니는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지우야, 일단 방에 들어가서 놀아라. 어른들끼리 얘기할 게 있어. 응. 잠시 후. 다신 상종 안 할 것처럼 내쫓으시더니 저희 집엔 웬일이시래요? 생각해보니 첫째 아들한테 너무하다 싶지? 제가 그럴 줄 엄마! 지금 손 찍어만 거야? 아들을? 대체 왜 이러세요?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사람은 왜 때리게? 인간의 길을 포기한 것들 같으니라고. 니들이 부모가 맞아? 어디 자식을 바라서 아프다고 거짓말을 쳐? 네? 설마 지우한테 물어봤어? 아이씨. 그래, 혹여나 지우가 아픈 거 정말 사실일까봐. 그래도 죄 없는 지우는 내 손자니까 아프면 내 지우만큼은 치료비 걱정 안 하도록 도와주려고 했다. 근데 걸리지도 않은 병에 걸렸다고 짚자고 난리 부르스를 치다니.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실망을 해야겠니? 얼마나 이 애미 가슴에 못을 박으려고 밑바닥을 보여주는 게야? 엄마, 진정해요. 이러다 혈압 올라 쓰러지실까봐 겁나. 아이고,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가 천인공노할 일이다. 장남이라고 그래도 축혀세운 놈이 저렇게 망나니일 줄은. 아이고, 민석 아버지. 자식 키워봤자 헛수고야, 헛수고. 그놈의 돈이 뭐라고 자식 난치병 걸렸다 팔고 여태 연락 없다가 돈 달라고 귀여우고. 아이고. 엄마, 울지 마. 내가 미안해. 제발 가만히 있어. 그놈의 미안하다는 소리 지겹지도 않아? 민성아, 그래도 형이 5년 만에 다시 나타났을 때 의심이 가다가도 한편으론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도 했어. 지우 아팠단 얘기에 수진 엄마랑 너무 속상했고 당장이라도 지우 데리고 병원 가야 하나 그 생각도 했어. 아무리 형이 미워도 형이니까 가족이니까 설마 그런 거짓말은 안 하겠지 믿었다고. 근데 형은 우리의 기대를 싸그리 짓밟았어. 이제 형이 어떠한 말을 해도 난 믿을 수 없어. 지우 아픈 거 제외하고 모든 게 다 사실이야. 사업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 오죽 형편이 쪼들렸음 내가 자식까지 난치병 환자로 만들었겠어. 됐어. 그 지독한 자기 연민은 지겨워. 형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형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형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쪽. 제발 그만하라고. 이미 5년 전에 끊긴 인연 이참에 완벽히 끊어내자. 엄마라고도 부르지 마라. 널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내 수치야. 나한테 이제 자식은 민성이 하나다. 내가 알던 첫째 민기는 마음으로 떠나보냈다. 내가 죽어도 너희한테 절대 연락할 일은 없을 거다. 엄마, 그럼 무서운 소리가 어딨어요. 재산 한 푼도 안 바랄게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이미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돼버린 마당에 아무리 긴 시간이어도 우리 관계는 회복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우린 가족으로 엮일 수가 없어. 가족이랍시고 서로 상처 주는 일은 그만했음 싶다.
이만해. 엄마, 민성아, 안 돼요. 이대로 영 끊자고요. 안 돼. 그 뒤로 어머니와 저희는 이사를 할 준비를 했고 번호도 바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전 형님네가 탐을 내던 어머님의 집 또한 좋은 가격으로 팔았고요. 그리고 저와 남편의 공동 명의로 된 집을 마련하여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해진 전 형님네의 근황은 최악으로 치닫았어요. 노점상에서 구운 지 오래된 와플을 판매하는 데다가 이물질이 발견되어 손님이 식약청에 신고를 해서 영업 정지는 물론 불법 노점상 영업에 대한 벌금도 물게 되었다고 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전 형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몇 번 찾아와 눈물바람으로 호소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을 덜 차렸구나 싶더라고요. 나중엔 저희 보고 사람도 아니라고 악다구니를 지르는데 말 그대로 악마를 본 느낌이라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네요. 전 형님이야 그렇다 쳐도 제가 신경 쓰이는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우니까 뭔지도 모르고 따라서 잘못했다고 비는데 정말 시조카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또 아이들에게 섣불리 손을 뻗었다가 죄 없는 아이들이 이용당할까 싶어 나중에라도 아이들을 따로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종종 사연을 통해 면 끊은 가족이 재산을 노리고 다시 연락하는 경우를 보았는데요. 막상 저희 일이라고 하니 마음 한편이 답답해지고 속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전.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고? 저번에 밖에서 본 그 아가씨니? 응, 그 사람 맞아. 우리 연애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그래도 결혼하기로 했어. 너무 급하게 결정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너답지 않게 왜 이렇게 급해? 좀 더 사귀다가 천천히 생각해도 되지 않아? 나도 30대 중반이고 은혁이도 30살 넘어서 지금 시기가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내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했고 내가 마지막이야. 결혼을 무슨 주변 분위기 보고 결정하니? 평생을 같이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내 생각엔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데. 아니야, 나도 충분히 생각했어. 은영이랑도 얘기 많이 나눴고. 은영이 부모님은 이미 알고 있고 오히려 내가 늦게 얘기한 거야. 그쪽 부모님은 괜찮다고 하시니? 응, 둘이 그렇게 결심했다면 잘해보라고 하셨대. 우린 아직 네 결혼 상대를 본 적이 없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구나. 우선 우리 집에 먼저 인사드리고 상견례는 좀 나중에 하면 될 것 같아. 결혼식까지는 1년 정도 걸릴 것 같고. 이미 마음은 다 정해졌구나. 그 전에 우리한테도 얘기하지 그랬어. 나도 이제 성인이고 엄마 아빠한테 기대면 안 되잖아. 내가 알아서 잘 선택해야지. 기대라는 말이 아니고 그저 얘기만 해줬어도 좋지 않았냔 얘기야. 그래도 평소에 항상 결정을 잘 못하더니 이것 하나는 명확하게 결정했구나. 우리 아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겠지. 아휴, 그렇지. 내가 뭐 반대할 일도 아니고 정혁이가 알아서 잘 결정해야지. 그래서 여자친구는 언제쯤 얼굴 보여줄 거니? 토요일은 어때? 지금이 목요일인데 그렇게 갑자기 부르겠다고? 너희 아버지나 나나 미용실부터 가야 할 것 같은데 옷도 좀 사야 되고 조금 천천히 보는 게 어떠니? 아니야, 일찍 대화해보면 좋은 거지. 엄마도 어떤 사람인지 알면 조금 마음 놓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막 꾸밀 필요 없어. 엄마 아빠 평소 모습 보여주는 게 좋지. 그쪽 아가씨가 그렇게 얘기하대? 오, 어떻게 알았어? 우리가 너를 얼마나 오래 지켜봤다고 생각하는 거니? 네 성격에 이렇게 급하게 얘기할 리가 없지. 은영이가 좀 그런 편이야. 계획 딱딱 세우고 뭐든지 실천하고 봐. 나랑은 반대라서 인생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더 느꼈던 것 같아.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번 주에 보자꾸나. 그날은 엄마랑 아빠도 시간 낼 테니까 그때 가서 날짜 바꾸고 그러면 안 된다. 엄마 아빠 바쁜 거 알지. 알았어, 그날 데리고 올게. 8개월 전. 저희 어머님 아버님입니다. 어머, 반가워요. 얘기로만 듣다 실제로는 처음 뵙네요. 결혼 준비한다고 애들은 정신없던데 사돈 어른들께선 잘 지내셨죠?
예, 예, 물론이죠. 예비 며느리가 워낙 일을 잘 진행시키더군요. 역시 여자가 일을 진행하면 묵묵히 뒤에서 받쳐주는 게 남자다운 거죠. 그런 의미로 예비 사위도 참 성격이 좋아요. 우리 은영이가 워낙 성격이 급한데 그래도 서로 잘 도우면서 지내더라고요. 저희야말로 병육이가 부족하진 않을지 걱정이 컸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집에 왔을 때 정혁이를 보니 성격도 싹싹하고 성실한 청년이더군요. 정말 부모님 사랑받고 컸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일단은 좀 드시면서 얘기해. 음식 다 식겠다. 어머, 그러게. 근데 너희 상견례장으로 너무 비싼 곳 고른 거 아니니? 엄마 이런데 좀 어색해서 그래. 음식 맛이 괜찮고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제가 이쪽으로 예약했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계셔주세요. 사돈어른,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아, 그럴까요? 사돈께서도 잠 받으시죠? 감사드립니다. 아빠, 너무 많이 마시지 마. 알았다. 적당히 마실 테니 걱정하지 마라. 저희 집은 은영이 말에는 꼼짝 못하고 그래요. 분명히 학교 다닐 땐 애교도 많았는데 성인이 되고 나니 그런 것도 없고 뭐라 그래야 하나. 좋게 말하면 똑 부러지는 애가 됐어요. 그러게 예비 며느리가 야무지더군요. 결혼 진행하는데 걱정할 구석이 없어요. 어머, 그렇죠? 그나저나 사돈 어른들은 두 분 다 사업하신다고 그러시던데 맞나요? 사업이라고 하기엔 좀 민망하네요. 저는 식당 하나 운영하고 있고 남편은 저희 빌라 건물 관리하고 월세 받는 정도예요. 아이고, 그래도 요즘 시대에 제일 좋은 게 건물주라고 얘기하는 걸요. 저희 집은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고 전 전업주부라서 별것 없는 사람들이랍니다. 그것보다는 가정이 화목한 게 제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잘 컸겠죠?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살겠지요? 그래도 아이가 외동이라서 우리가 좀 쓸쓸해질 거 생각하니 아쉽네요. 저희 아이도 외동이라서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하면 부모로서 축하하고 도와줘야겠죠. 저희는 결혼 준비는 아이들에게 다 맡기기로 하였습니다만 다른 어른들께서는 어떠신지 제가 도와줄 일이 없다면 둘이 잘 헤쳐나가는 게 좋겠지요. 결혼 준비라는 게 평생을 함께할 짝과 처음으로 하는 큰일이잖아요. 이걸 잘하면 그 후에도 잘 살 것이니 걱정도 없을 테고요. 그럼 결혼 준비는 여태까지 하던 대로 저희 둘이 해보겠습니다. 어머님들 한복 맞출 땐 제가 같이 갈 거예요. 사실 살면서 한복 입을 일은 별로 없는데 그냥 대여하는 게 낫지 않겠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어느 쪽이든 좋지만 사돈께서 편하신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지. 그러면 한복 대여 잘하는 곳 알아놓을게. 어머님 편하신 날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날짜 맞춰서 갈게요. 저희 엄만 전업주부라서 아무 때나 괜찮아요. 배려해줘서 고마워요. 식당이 월요일에 쉬니까 월요일은 언제나 가능해요. 그럼 장혁 씨 통해서 날짜 말씀드릴게요. 늦게 연락하진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술 그만 먹어. 그런가? 알았어, 그만 마실게. 저도 그럼 그만 마시겠습니다. 정말 따님분이 가족도 꽉 잡고 있군요. 맞습니다. 결혼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걱정된 건 사위가 아니라 제 딸이었습니다. 저 성격에 맞는 짝을 찾았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죠. 아빠. 제 아들도 이런 좋은 신부를 만나서 다행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사돈분들까지 만나니 안심되는군요. 정말로 둘이 잘 살 듯합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한숨 돌릴 수 있겠지요. 전 결혼식이 끝나면 남편과 잠깐 여행이라도 다녀올 생각이에요. 최근에 어딜 놀러 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좋은 생각이네요. 여보, 우리도 그럴까? 그래, 가능하면 그렇게 하자. 정말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다음번에는 결혼식장에서 뵙겠군요. 예, 그때까지 사돈들도 잘 지내시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복 덕분에 한 번 더 만나겠네요. 예, 그때 만나서 못한 얘기도 해요. 남편 있으면 못하는 얘기들도 많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두 분 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그리고 둘이 잘하고 있는 거 알지만 그래도 준비하다가 도움이 꼭 필요하면 말해야 한다. 알았어, 엄마. 걱정하지 마. 네, 저희 잘해볼게요. 엄마 아빠도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 나도 집 가면 연락할게. 그래, 집 도착하면 푹 쉬렴. 며느리도 조심해서 가요. 네, 알겠습니다. 7개월 전. 어머님, 여기에요. 어머, 제가 너무 늦게 왔나요? 아니에요. 저희도 좀 전에 도착해서 구경 좀 하고 있었어요. 우와, 정말로 옷이 많네요. 색상도 여러 가지고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정혁 씨하고 상의했는데 이곳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예약 기간도 넉넉해서 좋아요. 사돈께서 먼저 보시겠어요? 저는 한복은 잘 몰라서. 어머,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럼 아무래도 직원분께 물어보는 게 좋겠지요?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잠시 후. 그러면 이제 두 분 다 결정하신 거죠? 그래. 난 이게 제일 예쁜 것 같다. 저도 마음에 드는 걸로 골랐어요. 이게 제일 저한테 잘 어울리네요. 그럼 결제하고 올게요. 잠시만요. 오, 그거 정혁이 카드 아니니? 아, 네, 맞아요. 부모님 한복값은 정혁 씨가 맡기로 했어요. 아버님은 양복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 아버지만 새로 맞추기로 했고요. 그건 제 돈에서 나가요. 어머, 돈을 합쳐서 쓰는 게 아니고? 요즘은 재산 합쳐서 잘 안 써. 필요한 비용 서로 부담하고 결혼하고서도 생활비도 서로 각출해서 쓰고 그래. 요즘은 다 그러니? 약간 삭막한 것 같기도 한데 부부끼리인데 너무 정없어 보이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훨씬 효율적이야. 네가 그리 말한다면 알았어. 사돈 어른께서도 괜찮으시죠? 네. 아, 네, 그죠. 요즘은 우리 때하고는 다른가 보네요. 그렇다고 하면 한복값도 양가 부모 따로 결제해야지. 왜 정혁이가 내는 거지?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생각 없이 결정한 것도 아니라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지. 6개월 전. 아이고, 한창 바쁠 것 같아서 집에 오라고도 못했는데 우리 아들 오랜만에 보네. 응, 아빠는 어디 가셨어? 잠깐 기원 가서 바둑 좀 두고 온다고 그러더라. 그래도 조금 있으면 올 거야. 아빠 오면 저녁 먹고 갈 거지?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오늘 저녁에도 청첩장 주러 친구 만나야 하거든. 바쁘긴 바쁜가 보네. 그럼 차라도 한 잔 줘? 엄마가 유자차 새로 담갔는데 맛있게 됐어. 응, 그거 마실래. 그래, 잠깐만 기다려. 저기, 있잖아, 엄마. 왜? 그,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래, 엄마한테 부탁할 거 있어서 온 것 같더라. 엄마가 도움 필요하면 꼭 말하라고 했잖아. 뭐길래 그렇게 말을 못 꺼내고 우물쭈물거리고 있어? 나 사실 주택 청약이 잘 안 돼서 집 구하기가 어려워졌어. 그렇다고 지금 내가 사는 집에서 둘이 살기는 너무 좁고. 어머, 그래? 둘이 돈 모아서 집 사기엔 좀 빠듯한가 보구나. 음, 그래서 가능하면 엄마한테 집 부탁해도 될까? 내가 보태주는 게 아니고 아예 구해달라고? 음, 생각보다 결혼하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 그리고 은영이 부모님은 아버님 혼자 돈 벌고 계시고 집 사정도 넉넉하지 않아. 그래도 우리 집 사정이 은영이네보단 나으니까. 어떻게 안 될까, 엄마? 우리도 막 그렇게 돈이 많진 않아. 사실 퇴직이 정해진 일도 아니라서 계속 일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선은 아빠하고도 상의해 봐야지. 나 혼자 결정할 일도 아니잖아.
알고 있지, 다. 하지만 정말로 나도 사정이 안 돼서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야. 혼수까지 장만하려면 내 돈으로 안 되더라고. 응? 집 해달라면서 혼수도 네가 장만하니? 아, 그게 좀 사정이 있는데. 은영이는 성인 돼서 모아놨던 돈을 엄마 병원비로 다 써서 사실 재산이 그렇게 많진 않아. 그래도 부모님 일인데 어쩌겠어. 나라도 그렇게 했을 텐데. 어이구, 그 정도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결혼식도 무리 아니니? 그건 내가 어떻게 잘 해결했어. 걱정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네가 집 해주고 돈은 네가 다 쓰면 좀 아니란 생각도 드는데. 아이, 엄마 왜 그래. 은영이가 돈 얻고 싶어서 돈 없는 거 아니잖아. 어머님 병원비를 수천만 원이 나간 걸 어쩌겠어. 내가 은영이 입장이었어도 부모님께 돈 다 썼을 거야.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그래, 그건 그렇지. 부모님이 아프셔서 돈 쓴 건데 나쁜 데 쓴 것도 아니고. 응,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줬으면 해. 은혁이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면 많이 고민하고 나한테 얘기한 거겠지. 아빠랑 얘기하고 이번 주 내에 연락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고마워, 엄마. 그럼 나 이제 가볼게. 아니, 방금 왔는데 벌써 가게? 사실 오늘도 올 시간 안 됐는데 온 거야. 그래도 엄마랑 직접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오랜만에 와서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 아니야. 밥 잘 챙겨 먹고 다니고 또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렴. 응, 알았어. 엄마도 잘 지내고. 현재. 아이고, 신혼여행 다녀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미안하네. 정신없을 시기 아니니? 아니야, 엄마. 우리가 초대했잖아. 그래. 별건 아니고 갈비 좀 만들어 왔어. 며느리도 고기 좋아한다니까 좀 넉넉하게 만들어 왔는데. 이건 넉넉 수준이 아니고 엄청 많은 거잖아. 어제 연락했는데 그 사이에 만든 거야? 빈손으로 오긴 좀 그렇지 않니? 집들이나 마찬가지기도 하고. 무슨 소리야, 아들 집인데. 그냥 편하게 와도 돼. 너 혼자 사니? 며느리도 같이 사는데 무슨.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냈니?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고? 네, 완전 편하게 잘 쉬고 왔어요. 몰디브가 신혼여행으로 유명하다더니 가보니까 알겠더라. 바다도 실컷 보고 잘 먹고 잘 쉬다가 왔어. 그래, 잘 쉬다 왔다니 다행이구나. 얼굴 보니까 좋아 보이네. 아, 그리고 고마워요, 아빠. 아니다, 저녁이나 먹자꾸나. 여보, 무슨 일인데? 정혁이한테 뭐 해줬어? 아이, 그런 거 아니야. 왜 나한테만 얘기를 안 해줘? 나중에 얘기해 줄게. 뭐, 알았어. 어머님, 아버님 오신다길래 요리 좀 해봤어요. 어머, 시간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고마워서 어쩌면 좋아? 아니에요.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죠. 내가 살다 보니 며느리한테 저녁 초대도 받고 너무 좋네. 엄마, 닭볶음탕은 은영이가 정말 잘해. 그래? 어머, 국물부터 맛있네. 우리 며느리가 손맛이 좀 있나 봐. 그래, 음식들이 다 정갈하고 맛있구나. 도대체 정혁이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요리가 안 늘더니 그래도 이제 굶진 않겠네. 무슨 소리야. 나 혼자 살 때도 나름대로 잘 챙겨 먹었어. 그래도 직접 요리해서 먹는 거랑 같니? 어휴, 요리 못하는 건 아빠 유전자일 거야 아마. 이 사람도 나 만나기 전까지 혼자 몇 년을 살았는데도 요리는 못하더라. 그래서 당신이랑 같이 살기 시작한 초반에 내가 엄청 살쪘잖아. 불평하는 거야 당신? 아니, 고맙다는 거지. 그래. 정혁이 너도 항상 아내한테 감사하면서 먹어. 요리라는 게 얼마나 손 많이 가고 힘든 일인데. 아니에요, 어머님.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죠. 거기다 아직 제가 요리를 다 잘하는 것도 아닌데 남편이 항상 맛있게 먹어줘서 기뻐요. 그럼 다행이네.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맛있게 먹어주면 기쁘지. 엄마랑 은영이 둘 다 요리 잘하는걸. 난 맛없는 거 맛있다고 말 못해.
어이구, 엄마 띄워줘봤자 나오는 거 없어. 앞으로 마누라한테나 잘해. 그래, 둘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건 없고. 응, 조금 정신없긴 한데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어. 그래서 아빠, 나 한 번만 더 부탁해도 될까? 그래, 알았다. 응? 또 뭔데? 아무것도 아니야. 밥이나 먹어. 어머님, 밥 좀 더 드릴까요? 그럴까? 고마워. 나도 좀 더 먹자꾸나. 아버님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요리도 이렇게 잘하고 사이도 좋고 둘이 잘 살겠구나. 물론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나 몰래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해주네. 남편 성격을 생각하면 별일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꼭 물어봐야겠어. 6개월 뒤. 아이고, 며느리가 병원 가봤는데 임신 8주라고 하네. 세상에, 아이가 생긴 거야? 그래, 갑자기 입도 시작해서 그때야 알았다나 봐. 응? 그런데 나한텐 연락을 안 주고 당신한테만 연락을 줬어? 나랑 얘기 나누다가 갑자기 말이 나와서 그래. 어머, 아들이랑 둘이 얘기하는 거야? 나도 봐봐. 당신 잠깐만 핸드폰 가져가지 말고. 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며느리도 있네. 뭐야? 지금 나만 빼놓고 얘기 나누고 있던 거야? 대화 기록은 또 왜 이렇게 많아? 그게 좀 사정이 있어서 별일 아니야. 나 지금 좀 화나려고 하는데. 전에 정혁이 집에 갔을 때 무슨 얘기냐고 물어본 것도 대답 안 했잖아. 도대체 나한테 뭘 숨기는 거야? 말 안 할 거야? 당신한테 숨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럼 나 무슨 얘기했는지 읽어봐야겠어. 그것도 안 된다고 하진 않겠지. 알았어. 다 보여줄 테니까. 대신 보고서 화내지 마. 일단은 노력해볼게. 잠시 후. 당신 진짜 미쳤어? 화 안 낸다며 화내고 있잖아. 지금 이게 화가 안 나면 인간도 아니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도대체 아들한테 얼마를 보낸 거야?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심지어 계속 보냈잖아. 예, 애가 자꾸 돈이 없다는 걸 어떡해.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보내줘야지. 어쩌다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지. 근데 그게 매달이 말이 되냐고. 심지어 아들만 말한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돈 달라고 말한 게 더 많네. 그래도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던 녀석이잖아. 많이 힘드니까 나한테 얘기하는 거겠지. 아무리 그래도 매달 300만 원씩 보내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당신 나한텐 돈 부족하다는 얘기도 안 했고 수입도 매달 그대로 보내줬잖아. 어디서 돈이 생겨서 보내준 거야? 옛날에 적금 들어놓고 완전히 잊어버렸던 게 있더라고. 그걸로 나눠서 보내줬어. 이 사람아, 그게 내가 노후했을 거라고 말한 것도 잊어버렸지? 아, 그러네. 그 적금이었구나. 나 미안해.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일단 당신이 왜 보냈는지는 알겠어. 정혁이 녀석이 원래 우리한테 손 안 벌렸는데 당신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당신한테 기대는 게 기뻤겠지. 이해는 해. 사실 이렇게 알려주면 당신이 화낼 거 알고 있었어. 근데 아들이랑 며느리가 아버님거리면서 말을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 정말 미안해. 됐어. 당신한테 화낸다고 해결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렇게 무작정 돈 주는 거 애들한테도 안 좋은 거야. 결혼했으면 자기들이 헤쳐나가는 게 맞는 거고 수입이 있는데 300만 원씩이나 더 쓰는 건 그냥 사치일 뿐이야. 응, 당신 말이 맞아. 근데 왜 당신한테만 얘기한 거지? 나한테도 얘기할 수 있잖아. 그 며느리가 당신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 응? 며느리가 날? 왜? 당신이 알게 되면 안 해줄 거란 걸 예상했나 봐. 아니, 그렇다고 시댁에다 연락을 여태까지 골라서 하고 있던 거야? 당신,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니야. 알고 있지? 그지. 보통 있는 일은 아니지. 솔직히 말해서 여태까지 결혼 추진, 집 해달라고 한 거, 매달 돈 달라고 한 것까지 다 정혁이가 할 만한 짓이 아니야. 내 자식 욕하고 싶지 않지만 내 아들 그렇게 머리 좋지도 않고 이렇게 상황 복잡하게도 못 만들어. 생각해보니 그렇긴 하네. 그 녀석 우리한테 손 벌리는 성격도 아니었는데 결혼하니까 갑자기 바뀐 것도 이상하고.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일단 당신 이번 달에 돈 보내지 말아봐. 그리고 반응을 보면 뭐라도 알 수 있겠지. 알겠어?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이건 일단 됐다 치고. 당신 이제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정말로 숨기는 거 하나도 없어. 여태까지도 당신한테 죄 짓는 기분으로 살았는걸. 아유, 그러게 진작 좀 말하지. 당신 성격에 또 여태까지 끙끙 앓고 고생했겠네. 당신이 잘못했던 얘기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표정 좀 풀어.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됐어. 그만 얘기해. 대신 앞으로는 며느리든 아들이든 당신한테 따로 얘기하는 거 있음 나한테 말해줘야 돼. 알았어. 앞으로는 그럴게. 한 달 뒤. 아빠, 얘기 좀 해. 넌 집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그거니? 아무튼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온 거야. 나 있는 데서 얘기해라. 둘이서만 할 얘기가 뭐가 있다고. 난 몰라야 하는 얘기라도 있니? 아, 알았어. 아빠, 왜 갑자기 돈을 안 보내주는 거야? 얘는 평소에 오라고 할 땐 오지도 않더니 돈 얘기하려고 하니? 아빠도 이제 저축해놓은 돈 너에게 다 보냈다. 더 이상 보내주기 힘들 것 같구나. 아니,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 너희 둘이 돈 버는 정도면 아빠한테 손 벌릴 이유도 없잖아. 둘이 생활하면서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은영이가 임신하고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일을 그만뒀어. 그래서 그래. 그 전부터 계속 받아간 돈은 다 어디다 쓰고 얘기하는 거니? 아빠가 여태까지 보낸 돈이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니던데. 아, 이래서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자고 했잖아. 아빠, 왜 얘기했어? 어머,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그러면 아빠가 엄마한테 비밀로 하고 너한테 계속 돈 보내주는 게 맞다 생각하는 거니? 난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싫어서 아빠한테만 얘기했던 거야. 왜? 며느리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어? 은영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내가 말한 게 맞긴 하나 보네. 그럼 그때 나한테 집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마찬가지겠구나. 둘이 충분히 상의하고 엄마한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네가 먼저 그 생각을 한 건 아니란 거지. 우리 집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난 나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거야. 너희가 결혼해서 어떻게 생활비를 쓰고 어떻게 저축하는지까지 우리 물어보지 않았다. 그건 나름대로 우리가 너를 믿고 있어서 그랬다는 거. 알고 있지? 우리도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 마냥 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네가 씀씀이가 해픈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여태까지 너희 부부에게 해준 돈 또한 가볍지 않아. 그래서 이제부터 돈은 줄 수 없다는 얘기겠네. 그럼 알았어. 아니, 얘기하는 중에 어디 가니?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난. 엄마한테 태도가 그게 뭐냐? 내가 그래도 안심했던 건 부모님이 날 도와줄 수 있었다는 사실이야. 그게 아니라면 이럴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아이, 도대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단 건데? 나 가볼게. 생각 바뀌면 연락해. 세상에, 제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내가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어. 그냥 달라니까 달라는 대로 줄 생각만 했지 깊이 생각하진 않았으니까. 자꾸 당신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 상황이었다면 나도 그럴 수 있었어. 저렇게 나가고선 아주 연락 안 하고 살진 않겠지. 그래도 우리 아들이니까 생각이 바뀌길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지.
우리가 왜 화났는지 생각해보고 반성했으면 좋겠는데 잘 되려나 모르겠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거밖에 없군. 시간이 약일 테니까 우리 기다려봐요. 1년 뒤. 아이고 세상에 이 무심한 놈. 어떻게 그 뒤로 연락 안 한 건 그렇다 쳐도 애 낳고 한참이 지나도 연락을 안 해서 어떻게 살고 있나 했다. 그래 손주 얼굴도 보여주고 해야지. 이러고 우리랑 계속 연락 끊고 살 거냐? 아니야 조만간 연락하려고 했어. 아기가 신생아 때라 우리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연락 못한 거야. 그래 다들 잘 살고 있는 거지? 뭐 그럭저럭 힘들게 살고 있지. 쉽진 않아. 넌 오랜만에 연락돼서 한단 소리가 그거니? 세상 살기 어려운 건 알지만 그렇게 엄마한테 말하지는 마. 그래서 엄마, 이번엔 엄마한테 부탁이 있어. 1년 만에 연락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 너희 우리한테 할 얘기는 없고 또 부탁이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암튼 우리 아기 이제 100일도 넘었고 둘 다 직장 출근해야 하는데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 어린이집은 아직 순서가 안 돼서 대기 중이야. 그래서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요. 다른 곳보다 안전할 테고 손주도 보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말해도 우리도 아직 일을 하는 입장이라서 쉽지 않을 것 같구나. 남편도 그렇고 나도 식당 일이 워낙 바빠서. 친정에 맡기는 건 어떠니? 어머님 집에 계시잖니? 저희 엄마 전에 크게 아픈 적 있어서 안 돼요. 아이 보기엔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연락한 거야. 그래, 둘이 상의해보고 나한테 연락했구나. 이번엔 내가 거절 못할 차례니?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해? 가족이니까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락한 거지. 여태까지 1년을 연락이 없다가 처음 하는 말이 그건데 내가 어떻게 좋게 나올 거라 생각했는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엄마 아빠 바쁜 건 너도 알고 있을 텐데. 아니, 엄마 아빠도 1년 동안 연락 안 한 건 마찬가지잖아. 우리 앞으로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연락하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안 되면 다르게라도 도와주면 안 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확실하게 얘기해라. 네가 원하는 게 있어서 지금 전화한 거 아니니? 아, 진짜 못 살겠네. 당신 나와봐. 네, 그럼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아이를 봐주시던가 매달 양육비를 보내주시든가 해주셨으면 해요. 세상에, 결국 나한테 돈 달라고 연락한 거니? 그렇게 들린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는 어머님의 손자이기도 해요. 당연히 같이 키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간이 안 되시면 돈이라도 주셔야죠. 어머, 어쩜 그래? 넌 너네 엄마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니? 저희 엄마 몸 불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손주기만 하니 너희 부모님 손주이기도 하잖아. 왜 우리 집에만 자꾸 돈 달라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니들이 달라고 하면 우린 없는 사정에도 조회하고 그러니? 정혁 씨한테 다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 집보다 훨씬 돈 많다고. 그래서 있는 입장인 분께 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어머님 아버님한텐. 얘네가 정말 미쳤나? 우리한테 왜 이래? 우리가 뭐 땅 파서 돈 버는 줄 아니? 그게 전화한 목적이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면 이만 끊으마. 아니, 아이 봐주실 거 아니면 매달 양육비라도 보내달라고요. 영혁이 더 이상 할 말 없니? 이렇게 전화 끊으면 마음이 편치 않을 텐데. 저는 은용이랑 같은 입장이에요. 다른 할 말 없습니다. 그래? 그럼 이만 전화 끊으마. 아니 어떻게 할지 대답 안 해주셨잖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너희 둘이 알아서 하렴. 아니 잠깐만요. 이만 끊으마. 잠시 후. 당신 좀 진정됐어? 전화 마무리해줘서 고마워. 아휴, 어떻게 당신이 예상한 그대로 일이 굴러가네. 이런 일만은 없기를 바랐는데 세상이 내 맘대로 되지는 않는구나 싶어. 나도 마찬가지야. 기분 정말 참담하다. 최악의 상황이면 이렇게 되리라 생각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돼버렸네.
결국 우리 아들은 아니지. 이제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군. 암튼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결국 그런 놈이었어. 여태까지 결정한 모든 게 자기 의견이 아니었겠지. 그저 자기 마누라가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인 거야. 내가 알던 내 아들은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하고 서글서글하던 녀석이었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돼버린 걸까? 우린 아마 저 녀석을 평생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날 그렇게 대화가 끝난 뒤에 계속 마음을 다잡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끝이 와버리니까 너무 공허하네. 30년을 키운 아들인데 오죽하겠어. 나도 많이 힘들다. 이제 우리 앞으로 서로 기대서 살아야겠지. 아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둘이라도 잘 살아야지. 그래도 당신 정말로 전에 말했던 대로 하려고? 그거 너무 힘들지 않겠어? 우리 둘이 앞으로 잘 살려면 꼭 해야 하는 일이야. 이대로 넘어가서도 안 되는 일이고. 당신도 그때 알았다고 했잖아. 아니, 난 당신 마음이 괜찮겠냐는 얘기였어. 안 괜찮지. 그래도 단단히 마음 먹어야 해. 이제 믿을 건 서로뿐이야. 알았어. 그럼 당신 뜻대로 해. 일주일 후. 어라? 누구 올 사람 있었나? 내가 나가볼게. 저 누구신데 저희 집에 오신 거죠? 어? 이 집 맞는데? 혹시 말씀 못 들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좀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들어가시겠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아, 시부모님이시구나.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생각해 보셨나 봐요. 양육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니, 난 너하고 할 얘기가 없구나. 엄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어? 저분은 누구야? 저기, 들어가도 괜찮은 거 맞죠? 예,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아니, 이렇게 무턱대고 들어오면 어떡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줘야지. 아니, 뭐야? 여기 아기도 사는데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집이라니? 여긴 내 집인데. 혹시 하나도 못 들었니? 그게 무슨... 잠깐만. 엄마 1억이야? 지금 이 집 엄마 명이니까 엄마 맘대로 하겠다는 거야? 그래. 그리고 너한텐 이제 볼 일 없으니까 비켜줄래? 지금 다 바쁜 사람들이 겨우 시간 낸 거라서 말이야. 주방 한번 보시겠어요? 수압도 괜찮고 싱크대도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 집 사는데 무슨 복잡한 문제 있는 건 아니죠? 물론이죠. 여기 저리 보시면 다 제 아내인 정희선으로 돼 있습니다. 이 집은 아내 집이 맞아요. 그렇다면 문제 없겠군요. 집 좀 더 둘러봐도 괜찮죠? 물론이죠. 편하게 보세요. 30분 후. 집 다 보시고 가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가요, 여보. 그래, 그러지. 잠깐만. 그러고 그냥 가는 거야? 지금 이 집 팔고 나 쫓아낸다는 협박하는 거냐고. 너 협박하려고 온 거 아니야. 그냥 우리는 우리 집을 팔려고 온 거지. 당신 무슨 말이야? 이 집 당신 거 아니었어? 그러게 명의를 안 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너희 잘 사는 거 보고서 완전히 아들한테 줄 생각이었거든. 근데 난 이제 아들이 없어서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아들이 없어? 나 여기 있잖아. 난 우리 부모를 보지 않고 돈줄로만 보는 아들은 필요 없다. 너희 능력대로 잘 살면 되지. 이제 와서 무슨 소리라는 건지 모르겠구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앞으로 부모 노릇도 할 수 있게 아이도 같이 키우자고 했잖아. 그래요. 손주 좀 봐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내가 아이를 봐주는 것만 문제였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지. 여태까지 너희에게 보내준 돈이 얼만진 아니? 그 돈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거기까진 하지 않으마. 그때 내가 돈을 보내준 건 내 자식들이라고 생각하고 보내준 거니까 말이다. 가진 재산도 많으면서 그렇게 우리한테 쓰기가 아까워. 그 돈 싸들고 죽을 거야. 아휴, 지금 눈빛을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라고 확신이 드는구나. 왜 그렇게 돈독이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협조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서로 상의하고서 말이야. 아니,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태까지 정혁 씨는 부모님께 손 한 번 벌린 적 없이 살았어요. 그래. 그러던 애가 결혼하더니 저렇게 변한 거 잘 알고 있어. 딱히 네 탓을 하려던 건 아니지만 결혼 시작부터 문제가 시작된 걸로 보이는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나이 다 먹은 아들 보고 정신 차리라고 돌아오라고 할 사람도 아니니 어쩌겠니? 여태까지 연락하지 않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연락 안 하면 될 것 같구나. 그건 내가 잠시 화가 나서 그랬던 것뿐이고 연락 안 하고 살 생각한 적 없어. 그러면 진작 그러지 그랬니? 일은 다 벌어졌고 우리도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아 되돌이킬 수가 없구나. 안 돼, 씨. 제발 이 집은 놔두시면 안 될까요? 저희 이제 아이도 있고 갈 데도 없어요. 고개 들어라. 고개 숙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아버님, 저희 원래 잘 챙겨주셨잖아요. 이러는 거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 네가 그렇게 사근사근 말할 때마다 내가 돈을 보내줬지. 이제 와서 보니 정말 멍청한 짓을 했구나 싶구나. 그럼 우리 이제 할 말 없으니 가보마. 다신 얼굴 보고 싶지 않구나. 내 아들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 잠시만요.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깟 돈 때문에 절연하겠단 말씀이세요? 그래. 그깟 돈 너희 알아서 해결하렴. 너희가 1년이나 연락하지 않은 건 참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내 마누라에게 그렇게 험하게 구는 꼴은 못 보겠다. 그냥 너희 없는 셈 치고 살 테니 다신 연락하지도 찾아오지도 말았으면 한다. 만약 찾아온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 그렇게 알도록 해라. 이제 할 얘기 없죠, 여보? 얘긴 다 한 것 같군. 잠깐만. 엄마, 아빠. 우리 좀 진정하고 얘기하자. 익혀라. 내 마누라한테 해코지 않을 걸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잠시만요. 그러게. 조금만 더 생각해서 행동하지 그랬니? 가요, 여보. 그래. 오늘 너무 피곤하네. 집 가서 따뜻한 것 좀 먹고 싶군. 어머님, 제발 기다려주세요. 너희 어머님은 이제 없으니 그런 줄 알아라. 그럼 너희 둘 다 우리 없이 알아서 잘 살도록 하렴. 2달 후. 당신 가게는 잘 마무리하고 왔어? 응, 물론이지. 이제 내가 할 일도 거의 없어. 당신 말대로 운영만 내가 해도 알아서 잘 굴러가는 것 같아. 결국 그 집이 팔린 지 한 달은 지났네. 시세가 더 비싸져 있을 줄은 몰랐는데 덕분에 여윳돈이 생겼네. 당신은 좀 괜찮아? 응? 뭐가? 그 뒤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당신한테도 연락 많이 왔잖아. 다 안 받았는걸. 괜찮아. 뭐 갈 데가 없다는 둥 어쩐다는 둥 하더니 결국 친정집에 방 한 칸 빌려서 구질거리며 살고 있다는데 이제 내가 할 뻔 아니지. 그래도 당신이 나보다 더 아들한테 애착이 있었으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러게. 원래 나였으면 그렇게 쉽게 못 났을 텐데. 고집 부린다고 나한테 연락하지 않은 1년 동안 서서히 정이 떨어지고 내 인생에서 분리가 됐던 것 같아. 1년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더라고. 난 당신이 괜찮다 하면 다 괜찮아. 당신이야말로 다시 연락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난 내 마누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자식 취급 안 해. 큰 자식보단 내 마누라 위해서 시간을 써야지 이제는. 어머, 그런 말도 하고 당신도 참 많이 바뀌었어. 바쁘게 살 땐 몰랐는데 여유가 찾아오니 그렇게 되더라고. 당신하고 조금이라도 좋은 시간 보내는 게 이제 내 삶의 목표야. 그럼 우리 여행이라도 가는 게 어때? 나도 이제 가게 며칠쯤은 비울 수 있고 당신도 건물 관리에선 손 뗐으니 이제 우리 시간도 있잖아. 그럼 그렇게 할까? 내가 어디로 가자고 그럴 줄 알고. 당신 가고 싶은 곳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이지. 못 살아 진짜. 그럼 우리 둘 다 가고 싶은 곳으로 정해서 갑시다. 조용한 바닷가면 어디라도 좋으니까. 그럼 제가 운전해 드릴 테니 내일 바로 출발하시죠 여사님. 응, 못 살아. 그럼 그렇게 하자. 우리도 인생을 즐길 나이잖아. 응, 그렇지. 이제 우리 둘만의 인생을 앞으로 즐기며 살자.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여성입니다. 가족으로는 남편과 아들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들이 급하게 결혼하더니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하고 난 뒤 제 남편한테 계속 돈을 달라고 했더군요. 그 돈을 보내지 않자 아들이 연락이 또 끊겼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연락이 와서 그러더군요. 자기들 아이를 제가 봐주든가 아니면 양육비를 달라고. 심지어 그 말을 한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때야 깨달았죠. 아, 이제 내 아들은 없고 며느리인 남편만이 남았구나. 우린 그저 돈줄일 뿐이구나. 아들이 집조차 제명이었기에 저는 그 집을 팔고 아들과 연을 끊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별게 소리치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니 잘 선택한 일인 것 같더군요. 요즘은 남편과 여행을 다니고 둘이 다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항상 포기하는 면이 있으면 나아지는 부분도 있군요. 앞으로도 저는 남편과 둘이 잘 살아볼 생각입니다.